자, 21번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요. 본인은 100%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 책임을 감경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는 건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에요. 표현대리 요건이에요. 다만 상대방이 을하고 계약을 할 때 갑에게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은 있어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갑에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표현대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을이 병에게 보여준 서류가 완벽하다면 병은 갑에게 굳이 확인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는 건 병은 이미 무과실이라는 게 전제가 깔린다. 따라서 병이 을과 계약을 할 때 갑 너에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과실은 표현대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그 과실만큼을 까고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전적인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되죠. 21번에 틀린 지문이 되겠죠. 22번. 표현대리가 성립을 했는데 그 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했네. 을이 갑의 땅을 무권대리로 팔았는데 표현대리가 성립했어.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허가를 안 받았어. 그러면 그냥 확정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또는 그러니까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무효가 되어버리면 여기다가 표현대리를 적용해서 허가도 안 받았는데 유효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권대리 그냥 무효예요. 거기다 표현대리를 적용해서 허가를 안 받았어도 갑에게 유효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되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대리를 적용해서 유효로 할 수는 없다. 잘 나오죠? 복대리 행위에 대해서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죠. 어떤 판례가 있어요? 을이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대리권이 소멸하고 나서 복대리는 선임했어요. 그리고 복대리인이 대리행위 해버렸습니다. 권한 소멸 후에 표현대리. 그래서 복대리인 행위에 대해서도 복대리도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아무런 권한 없는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다. 무권대리고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죠. 자, 문제가 참조죠. 사자는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자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자인지 대리인지 구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사자인데 상대방은 대리로 착각하고 있더라. 그럴 때는 사자의 행위지만 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사자지만 겉모습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란 말이죠. 상대방이 대리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마치 표현대리 규정처럼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표현대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말하죠. 126조 이렇게 돼 있죠. 대리인이 담보대출 권한을 넘어서서 매매를 했을 때 상대방이 매각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은 책임을 져라. 그게 권한 넘은 표현들이죠. 자, 이때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냐, 과실이 있냐 없냐는 계약 당시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죠. 계약 성립 당시 및 이후 사정이라고 출제해요. 틀린 지문이네요. 계약 당시 사정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 표현대리인이 평판이 좋다라든가 믿을만하게 생겼다라든가 이런 표현대리인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어떤 메리트 이런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병이 을과 계약 당시에 객관적인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가 그것만 가지고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행위 당시 객관적 이렇게 딱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